잠깐. 예. 윤석열 대통령님 아무리 바빠도 이 부분은 꼭 들어주세요. 헌법학자예요, 헌법학자.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들어주세요. 문재인을 잡아낼 근거가 있냐라고 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지금 대답 다시 한번 해주세요. 아니 가장 간단한 거요. 네. USB 아닙니까 목사님? 통일부가 네. 공개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기밀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고, 네. 우리 소송을 담당한 판사들이 직접 열람을 했잖아요. 그렇지. 해서 보니까 판사들도 공감을 했어요. 맞아. 공개해서 안 되는 국가 기밀이다 말이죠. 그렇지. 그래서 자유통일당이 낸 정보공개 소송을 패소시켰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통일부나 우리 판사들이 공개해서 안 되는 국가 기밀이라는 사실을 입증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지. 그 내용을 저 북한에 김정은 저 주적에 수계에게 전달했다. 목사님 그건 헌법학자가 아니라 지나가는 상식적인 사람을 물어봐도 저건 처벌해야 된다는 말이 당연히 나오죠 목사님. 저건 제목이 뭐예요 그러면? 국가 반란이죠 목사님. 국가 반란은 형량이 명령이요. 형량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적죄는 예컨대 사형밖에 없지만은 뭐 여적죄건 이적죄건 뭐 예컨대 국가 반란이건 간에 정말 천불나는 인간. 천불나요. 아니 즉각 체포해야 되는 거야. 법원에서 판결했을 때. 그럼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윤 대통령이 근데 마치 그 법치주의에 따라서 적법 절차를 생각하면서 이걸 편안하게 진행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도 우리가 패착이 된 겁니다. 2년 됐어요. 2년이요. 2년 내에 세 놈 중에서 한 놈만 집어내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국은 체포할 수 있는 법적 조건이 돼요? 체포가 아니라 이미 조국이는 2심에서 2년 실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저 현장 체포 안 해요? 왜?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법정 구속을 시켜야 되는데 김명수가 뭔 일을 했냐면요.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근데 구속 사유가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판단해 보라고 대법원 예규를 바꿨어요. 이 인간이. 이야. 그래서 그 예규 바꿔가지고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인간이 바로 조국입니다. 문재인이가 바꿨구나 이 자식이. 그러니까 결국은 조국이라도 근데 구속됐으면요 조국 혁신당은 없잖아요. 그렇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내버려뒀기 때문에 하여튼 대한민국에 망조가 된 것이 당연히 처벌받고 들어가야 될 인간이 나와가지고 떠들고 지금도 뭐 여러 가지 특검을 만든다, 뭐 대통령을 공격한다, 발광을 떠는 인간이 조국 아닙니까? 조국. 그 다음에 이재명은 구속시킬 조건이 돼요? 이재명 9개 혐의로 지금 재판 중에 있었어요. 9개 혐의래요. 그런데도 우리가 정말 통탄할 일이 국회에서, 여러분 목사님 기억해 보십시오. 국회에서 체포 동의가 통과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유차훈이라는 놈이 그걸 기각했었습니까? 그러면 중앙법원의 영장 전담 판사가 30명 되는 게 아니라 딱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 그러면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 되려면 이런 건에는 예컨대 가장 정확하게 이 사건을 인용해 줄 사람이 누구겠는가? 그렇지. 사전에 검토하는 게 예의 아닙니까 목사님? 상식이고요. 당연하지 그건. 아니 30명도 모를 텐데 3명인데 그 중에 한 놈을 못 골라요? 참. 왜냐면 이번 주 아니면 다 순번제란 말이에요. 순번제. 그렇지. 그 이번에 안 하면 다음에는 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면 조금 위험한 인물이라면 걔를 배제하고 청구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런 사단이 나서 이재명이가 구속됐으면 190석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목사님. 그래서 천불나죠 목사님 이게 사실상 이게. 아니 그거보다 황장로님 저기 보수 우파에서 이재명이가 만약에 당권으로 나온다 그러면 당대표 될 수 있습니까? 보수 우파에서 만약에 보수 우파에서는 안 되지만은 국힘당에서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국힘당은 지금 싸울 줄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 2월 달에 김건희 특권 가지고 첫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좀 모시고 가다가 국힘당에서 잘 됐다. 김정숙이 김혜경
특검 같이 하자. 그때 그렇게만 해서도 쏙 들어갔습니다. 싸울 줄 모르는 겁니다. 저놈들은. 그러니까 지금도 뭐 저쪽에서 뭐 들고 나오면 같이 맞짱을 떠서 공격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현직 대통령을 공격하더라고요. 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다루고 빨리 이제 주제를 빨리빨리 통과해야 돼요. 짧게 가야 되는데 이래서 결국은 3마리를 구속 안 한 것 때문에 역습을 받아가지고 그렇습니다. 192석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200석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목사님. 그래 우리가 기회가 올 때 안 하면 항상 역습이 되거든. 맞습니다 목사님. 예? 예. 여러분 군대에서도 목사님 요 주인물 네. 또 중요한 요소 아이고. 이거 사전에 파괴하지 않으면 역습 당하잖아요 목사님. 방위 그걸 어떻게 하래요? 군대 방위 사령관은 다 전체를 볼 수 있어요 목사님. 병장은 모르지만 사령관 좀 되면 전체가 다 보입니다 목사님. 이게. 그렇습니다. 뭐. 아니 그래서 192석을 우리가 역습을 당했다 이 말이야. 입에 이건 딱 한마디만 해요. 자길 목사님. 192석은 이건 사기 아니에요. 사기죠. 완전 사기고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기꾼들에게 넘어가지 마시고 아니 대통령이면 최고 통수권자고 행정부 수장 아닙니까? 그러면 입법부보다 행정부의 그 행정력을 가지고 국가를 강력하게 다스려 줘야 되는 거예요. 입법부의 눈치 보지 말라고 이 법 안에서 저들이 막 법을 딴 걸 만들려고 하기 전에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부정선거였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얼마만큼 국가를 잘 통수권자로서 통치할 거냐 이것을 좀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강력하게 통치해 나가신다면 우리 국민은 적극 지지해 드릴 겁니다. 자, 근데 빨리빨리 통과하자고. 네. 이제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징조가 뭐냐면 네. 이제 서울중앙선관위를 고발했잖아요. 네네, 장대현 박사가 네네. 그 변호사와 함께 예. 10명의 교수들이 고발을 했는데 네. 고발을 했더니 이게 소관 지역이 과천이잖아요. 그렇죠. 과천이니까 이제 안양지검으로 갔죠. 이제 이제 기소가 됐어요. 돼서 예.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것도 대통령이 이게 사실 허락 안 하면 질질 끈단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검찰이 했는데 내 얘기는 진짜 대통령이 이 의지가 있다면은 이 컴퓨터나 전산 그다음에 이런 모든 그 쉽게 말하면 통계학 이런 것들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검사를 배당을 해줘야 돼요. 근데요, 네. 이게 내가 4년 동안 투쟁해봤잖아요. 네. 먼저 번에 4.15 총선 예. 계속 법적 투쟁했잖아요. 예. 기소 안 해요. 4년 동안을. 예. 근데 이번에 바로 기소했다는 것은 대통령이 움직였다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사건을 받아들여서 이제 조사하겠다는 것뿐이니까. 예. 움직였는데 예. 내일 우리의 눈치를 볼 거라고. 예. 이제 대통령이 네네. 과연 광화문에 몇 명 모이느냐, 예. 얼마나 이제 들고 일어나냐에 따라서 예. 이제 바로 구속영장 칠 수 있거든. 네. 쟤들 5명을 먼저 네. 구속해놓고 조사할 수 있단 말이야. 네. 그래서 내일 집회가 중요하다 이 말이야. 네. 그 다음에 김학선 교수님. 예.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네네 예. 아니 쟤들이 이걸 전부 연막 전설을 치려고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를 했거든요. 예. 예? 특검법이 하나가 아니에요 목사님. 여러 개 발의했어요. 몇 개 했어요? 아니 지금 저 이재명이 방탄 특검하기 위해서 대북 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검법을 벌써 발의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예. 근데 그 중에서도 김건희 특검법 그 예. 수도 없이 말했잖아요. 예. 그 특검 대상이 돼요 안 돼요? 아니 목사님 예. 되질 않죠. 특검이 되려면 첫째 공권력 행사나 공권력 행사에 준하는 행위가 전제가 되고 두 번째 검사가 수사를 못했거나 안 했거나 두 개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지. 근데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그저 주가 뭐 관련돼서 일을 할 때 아니 자기는 사인이고 윤석열과 결혼하기 전이잖아요 목사님. 전이고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부장검사가 조사 다 했지. 다 있죠 목사님. 자기들이 조사를 했잖아. 문재인 정권 밑에 있는 이성윤이가 철저히 조사해서 기소를 못한 사건이에요. 그랬는데 이번에 그런데 추미애는 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정지시켰기 때문에
수사에 관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네. 그런 상태에서 이성윤이가 탈탈 털어가지고 했지만 김건희 여사 그걸 기소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걔가 국회의원 됐죠. 됐죠? 이성윤이가. 예. 그런데 지가 조사해가지고 무혐의를 내려놓고 이번에 특검법 거기 참여 또 했죠. 또 했어요. 이거 도대체가 말이 되냐 말이야 이것이. 아니 그 인간들은 말이 안 되는 얘기도 아주 뻔뻔스럽게 잘해요. 근데 결국은 목적지는 김건희가 아니고 예. 윤석열 탄핵하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망신 주고 예. 그다음에 대통령 탄핵하겠다. 예. 최상병 꼰도 목사님 예. 대통령 탄핵하겠다고 저게 날뛰는 것들이에요. 결국 목사님. 목적지는 다 글로 이제 가는 그렇습니다. 거지. 네. 그럼 지금 헌법재판소 우리가 몇 명이 더 많아요 우리가. 제가 이제 그 보수 성향이 더 두세 분 더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탄핵이라고 하더라도 당장은 우리가 좀 뭐 불리하지 않다고 보겠지만 심사를 한 3개월 합니까? 아니, 보통 뭐 한 통상 뭐 그 날짜는 없는데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한남동에서 이제 운동이나 하고 3달 동안 이제 놀아야지. 직무정지돼서 대통령이 일을 못 하잖아요, 목사님. 그럼 총리가 대신하는 거죠. 그럼요. 그런데 네. 중요한 거는 이 탄핵은요 직무와 관련돼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다고 돼 있어요. 우리 헌법에는. 그렇지.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그 요건을 강화시키고 있어요. 뭔가면 대통령이 직무와 관련돼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는 탄핵 사유가 안 됩니다. 중대한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된다라고 헌재가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시간 없으니까. 네. 자, 빨리 통했네. 박근혜 때도 우리가 더 많았잖아요. 또 많았죠. 근데 왜 탄핵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헌재 재판관들이 네. 양심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양심은 다 집에 놔두고 온 것이고 걔들이 촛불시 나오니까. 촛불시 나오니까 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영합해가지고 소신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탄핵이 된 것이죠, 목사님. 그러면 이번에도 숫자가 우리가 더 많아도 쟤들이 이제 촛불시 벌써 시작했잖아요. 촛불하고 그다음에요. 헌재가 안 움직일 것 같으면 횃불 들고 나오면 다 움직여요.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내일 강화문으로 다 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법이고 개뿔이고 다 필요 없어요. 세력과 세력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진짜의 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오라고 목이 터져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봐요. 30만 목회자 25만 장로 1700만 세례교인 군번가진 1200명 그 가족 2500만. 아니 이렇게 내가 설명을 자세하게 설명해도 내일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사람은 주민등록증을 반납하라고. 차라리 북한 가서 사단 말이야. 북한 가서 말이 되냐 말이야. 이것이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은 이승만이가 세웠고 박정희가 일으킨 나라입니다. 일으킨 나라인데 이제 쟤들이 완성을 했어요. 통역단부터 시작된 이 모든 대한민국 안에 북한 정부를 세우려고 했던 이 운동이 이번에 총선을 통해서 192석을 가졌으니까 이거는요 대한민국 정부라고 볼 수 없는 거야. 넘어갔다 이 말이야. 이런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국민저항권밖에 없는 거예요. 국민저항권밖에. 혹시 내가 투표를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거 보니까 내가 잘못했네 깨닫고 이제는 국민저항권으로 나오기 위하여 내일 5.16 혁명을 우리는 내일부터 시작을 하겠다 이겁니다. 내일부터.